퍼팅 그린입니다. 자, 퍼팅 그린은 일반 페어웨이보다 잔디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퍼팅을 하기 좋게 롤러로 다 또 눌러놨어요. 퍼팅할 특별하게 만든 구역이 퍼팅 구역이고요. 퍼팅 구역에는 홀이라는 구멍을 파놓고 멀리서도 그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깃대를 꼽아놨죠. 자, 퍼팅 그린에서는 볼을 띄우지 않고 굴려서 치게 돼 있습니다. 자, 일반 구역입니다. 일반 구역은 티잉 구역, 또 모든 페널티 구역, 벙커, 퍼팅 그린을 제외한 모든 구역은 우리가 일반 구역이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자, 일반 구역에 볼이 놓여 있을 때도 아이씨, 여기서 말이 끊겼어.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일반 구역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용어의 정의. 시간 얼마나 됐어요? 지금 12분. 12분? 아, 그럼 요거까지 하면 끊어. 아, 그래서 그렇게 딱 끊으려고 해놨거든요. 그거 생각하다가 말이 꼬였어. 이렇게 박수만 한번 쳐주시면 제가 그냥 찾아서 자르기만 하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구역입니다. 일반 구역은 티잉 구역, 페널티 구역, 모든 벙커, 그 다음에 퍼팅 그린을 제외한 코스 내 모든 구역을 일반 구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페어웨이하고 러프를 합해서 스루더 그린이라고 했었죠. 이번에 2019년도에 개정되면서 명칭도 바뀌었어요. 스루더 그린이 아니고 일반 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분들은 스루더 그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벙커, 퍼팅 그린 제외한 전 지역은 일반 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바운스라 그래서 우리 오비라고 하죠. 근데 오비는 사실은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계선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홀 또 코스 얘기하다 보면 오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비는 제가 하나 따로 갖고 왔고요. 구역에 우리 홀을 구성하는 모든 구역에는 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오비에 대한 규칙 적용하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규칙 적용을 위해서는 오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비는 제가 따로 가져왔습니다. 코스에 속하지 않은 구역은 오비 구역이라고 하고요. 오비는 흰색 말뚝으로 표시를 해뒀죠. 그래서 말뚝 경계선을 넘어가면 오비입니다. 아까 티잉 구역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티잉 구역은 그 사이에 직사각형 사이에 그 선 안에 볼이 놓여 있어도 티잉 구역 아니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비는 조금 달라요. 오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오비 말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비 말뚝 이쪽은 코스고 이 바깥은 경계선 밖입니다. 경기장 바깥이에요. 근데 볼이 이 오비 말뚝 경계선 코스하고 안쪽에 걸쳐 있어 볼이 놓여 있으면 이거는 오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쪽 선을 넘어가서 바깥쪽에 공이 놓여 있으면 이거는 오비입니다. 자, 오비하고 다른 구역은 그 구역 안에 볼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그 구역 안에 들어간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비는 그 말뚝을 기준으로 안쪽 선에 걸리느냐 바깥 선에 걸리느냐, 안쪽 선을 넘어가면 무조건 오비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비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네.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이라고 예전에는 그런 명칭을 썼었는데 이번에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라고 또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거나 특정한 로컬 룰에 따라서 구제를 받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페널티 없이 구제를 받을 때 드롭하는 지점을 크기를 한 개를 뒀다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일단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잘못된 그린, 그리고 플레이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일단 4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드롭의 기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준점은 코스 일단 그 일반 구역 안에 있어야 되겠죠. 코스의 구역 안에 있으면서 원래 놓여있던 그 볼에 가까운 지점이어야지 되고요. 홀에서는 가깝지 않아야 된다. 그 홀에서는 좀 멀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일단 드롭할 때 우리 보면은 드롭하는 상황이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을 때 드롭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했을 때도 드롭하셔야 되죠. 또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때도 드롭을 해야지 돼요. 자, 드롭할 때 기준점을 잡는 게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기준점이 볼이 최후로 페널티 구역, 그러니까 우리 주로 말뚝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페널티 구역 경계선, 페널티 구역 말뚝을 최후로 넘어간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플레이어블 볼은 최후로 그 볼이 떨어져서 놓여있던 위치가 기준점이 돼요. 그 다음에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이라고 해서 니어리스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어리스트 포인트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때 그 볼이 놓여있는 위치에서 지금 공을 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그 볼이 있는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하고 가까운 지점이라고 해서 니어리스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얼리스트 포인트는 어떻게 잡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리얼리스트 포인트는 여기는 지금 카트 도로예요. 카트 도로고 진행은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깃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자, 볼을 쳤는데 볼이 카트 도로 위에 놓여 있어요. 빨간색 볼 보이시죠? 카트 도로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볼을 치려면 다칠 위험이 있어요. 일단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리얼리스트 포인트 지금 현재 이 볼에서 가장 가까운데 일단은 카트 도로는 벗어나야 되겠죠. 카트 도로 벗어나서 볼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쪽에서, 자, 여기서 바로 공을 친다고 하면 여기 클럽이 카트 도로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럽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 플랫선에 방해를 하지 않을 만큼 뒤로 조금 물러나서, 자, 여기 볼이 놓여 있으면 이 볼 뒤에 클럽을 내려놓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볼하고 가까워요. 그렇지만 자, 드롭하는 지점은 홀보단 멀으니까 뒤쪽으로 드롭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때는 한 클럽 이내 구제 구역을 설정하고 드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 카트 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클럽이면 이쪽도 한 클럽, 이쪽도 한 클럽,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반원을 그리면 여기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 앞에까지 가면 홀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뒤쪽만 구제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뒤쪽으로 나가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예요. 딱 공을 쳤는데 공이 동물이 파놓은 구멍 근처에 볼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 수리지 깃발, 이 잔디가 너무 많이 상해서 수리지 깃발을 꽂아놨어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예요. 또 그 다음에 이것도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코스 내에 물 웅덩이가 생겼어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라고 하고, 일시적으로 고인 물은 우리 캐주얼 워터라고 하죠. 자, 캐주얼 워터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것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카트도로 움직일 수 없죠. 이거 뜯어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우리 흔히 인공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데서 다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 구제를 받을 때는 벌타는 벌타는 없어요. 벌타는 없고, 대신 드롭하는 구역이 좀 한
작죠. 한 클럽 이내 드롭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엔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린에 올라갔는데 그린에 뱀 2마리가 떡하니 누워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코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벌 위험하죠. 자, 볼이 날아갔는데 볼 가서 치려고 가서 봤더니 거기 말벌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어요. 거기서 공 치려면 위험하죠. 구제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또는 자, 우리나라에는 사실 별로 없지만 외국 같은 데는 가끔 공 치다 보면 코스에 이렇게 악어 같은 게 나타난다고 해요. 자, 여기 악어가 나오는데 골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자,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곰도 나온대요. 곰. 참, 곰도 여기는 지금 곰이 그린에 올라와서 난장판을 부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린 깃발이 다 부러졌더라고요. 사진에 나온 걸 봤더니.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골퍼들이 제대로 공을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벌타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